안녕하세요, 굿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캠핑카를 쓰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캠핑카를 사는 게 좋을까요? 카라반을 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카라반과 캠핑카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뭐 카라반이 좋다, 캠핑카가 좋다, 무조건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의 장점, 얘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카라반이 작을 수도 있고 카라반이 클 수도 있고 캠핑카가 작을 수도 있고 캠핑카가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기준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한 400급에서 500급 정도의 카라반 정도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 그리고 캠핑카 같은 경우는 뭐 B타입 캠핑카라고 하면 마스터 벤이라든가 솔라티 캠핑카 정도, 아니면은 이제 포터 캠핑카 정도에 대해서 이제 좀 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더 큰 카라반도 있고 더 큰 캠핑카도 있고 더 작은 카라반도 있거든요. 카라반의 장점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카라반의 장점은 일단 내부 공간이 넓어요. 카라반에 대한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당연히 길이로 그리고 폭으로 이제 만들어지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캠핑 구수다 1탄에서 카라반과 캠핑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드린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제가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레이아웃을 가져가든 일단 기본적으로 카라반은 캠핑카보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라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정박 후에 그 차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이동이 자유롭다, 이런 게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 어제 그제 캠핑을 하면서 캠핑카 쓰고 있는 유저분의 큰딸이 캠핑 도중에 조금 다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 주차장에 안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지만 뭐 급하게 동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주차 문제로 이제 약간 신경 쓸 수도 있고, 밖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밖에 있는 짐들을 어떻게 뭐 정리를 해놓고 뭐 어닝도 걷고 뭐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옆에 그냥 별도로 자동차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차를 타고 그냥 바로 가면 되거든요. 요런 이제 정박 후에 이동에 대한 그 장점이 카라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차가 두 대다 보니까 카라반은 이제 주차를 해놓고 견인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데일리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차가 두 대이고 세 대이신 이제 집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카라반하고 차 한 대만 있어도 웬만한 그 모든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카라반의 이제 장점은 아마도 캠핑카 대비 세금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저렴할 수밖에 없죠. 세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카라반이나 캠핑카 둘 다 저렴하긴 하지만 모터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많이 저렴하죠. 보험 같은 경우는 카라반 같은 경우는 보험을 해도 뭐 한 자차 포함해도 한 10 몇만 원에서 20 몇만 원 정도인데, 모터홈 같은 경우는 저 가입했을 때는 70 몇만 원이었고요. 이제 아마도 내년에 갱신할 때는 조금 더 줄어들어서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까지 줄어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이라든가 보험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카라반이 조금 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방금 말했던 이제 정박제 세팅을 하고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오는 게 뭐냐면, 겨울 장박을 하기가 좋아요. 뭐 카라반을 가지고 겨울 장박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폴딩 트레일러나 텐트 가지고 겨울 장박을 하게 되면 스킨이 많이 상하거든요. 근데 카라반을 가지고 장박을 하게 되면 그냥 본체는 어차피 항상 외부에 세워두는 거기 때문에 장박을 하는 데에 대해서 뭐 내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카라반 앞에 이렇게 어닝룸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쉘터를 친다, 그러면 약간 쉘터의 스킨 같은 경우는 약간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캠핑카 같은 경우는 사실 캠핑카로 겨울 장박을 한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캠핑카. 근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장박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또 뭐가 있냐,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승차감이 좋죠. 주행할 때, 이동하거나 장박지라던가 여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그 베이스 차량의 승차감 자체가
좋은 편이에요. 이런 포터나 봉고 캠핑카를 운영하시는 분의 가장 큰 이제 이런 문제가 승차감도 안 좋고 뭐 주행 안정감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이런 B타입 캠핑카는 그래도 확실히 주행 안정감 같은 경우는 좋은 편인데, 그래도 승용차만큼의 승차감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가격이 당연히 비싼 카라반은 더 비싼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새 거 기준으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에 이제 출고가 다 되잖아요. 옵션을 많이 달아도 그 정도 500급 정도 출고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 한 4천만 원 정도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에 이제 자동차를 보통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뭐 자동차랑 카라반 다 더한 가격이 캠핑카 한 대의 가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캠핑카 쓰시는 분들이 캠핑 한 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캠핑카 쓰시는 분들은 또 별도의 차가 있긴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카라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라반의 단점이 뭐냐, 요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라반의 단점, 제일 큰 단점은 견인 스트레스예요. 뒤에 엄청난 큰 거를 끌고 다닌다는 그 견인 부담감. 제가 큰 카라반을 직접 견인해 보진 않고 동생 거 카라반을 뒤에 한번 걸어 가지고 이제 폴딩 트레일러 쓰던 시절에 동생 카라반을 뒤에 걸고 이렇게 쭉 살짝 그 주변을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 폴딩 트레일러는 이 룸미러로 뒤가 보이거든요. 근데 카라반은 룸미러로 차 뒤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 자동차에 달려있는 이 사이드 미러로도 차가 뒤에 카라반이 크게 따라오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로도 그 옆이 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일단 뭔가 이 뒤가 안 보이는 이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주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고, 카라반이 커질수록 속도가 좀 내질수록, 그리고 주행하는 도중에 큰 차들이 옆으로 한 번씩 숭숭 지나갈수록 뒤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그러면서 차가 같이 이렇게 막 오 이렇게 흔들리는, 그리고 과속방지턱 넘을 때 나 한 번 넘어가고 뒤에 카라반 쿵 넘어오면은 내 차 뒤가 카라반이 이렇게 쿵쿵 하면서 올리고 내려주는, 약간 흔히 말하는 그 말타기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내 차가 막 뒤에서 훌렁훌렁거리는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이런 조금 부담감이 좀 있죠. 그리고 워낙에 차 길이의 카라반 길이, 흔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500급 중반 정도의 카라반이면 카라반 길이만 7.7m거든요. 그럼 차가 한 5에서 5m 정도 하니까 다 하면 11m, 12m 정도, 11m, 12m 정도의 커다란 버스를 가지고 운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유턴하기도 힘들거나, 아니면은 카라반에 대한 그 높이, 요게 이제 차가 들어오고 엉덩이가 들어오면서 이 바닥이 닿을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들, 제가 예전에도 동생 영상들 보는데 엉쿵한다고 하죠. 조금만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차가 올라가고 견인고리를 누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에서 엉덩이 뒤쪽이 살짝 닿는 엉쿵하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발 전에 이것저것 하는 작업들이 많죠. 견인고리 연결하고 견인고리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것들, EMP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웃트리가 자동으로 내려가고 자동으로 내려가는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비싸거든요. 출발 전에 도착해가지고 카라반에서 아웃트리거 올리고 견인고리 달고 수평 맞춘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평계로 이렇게 다리 맞추고 이런 거 하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귀찮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동들이 돌리다가 손목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한번 다친 경우도 있고, 저도 전문동들이 돌리다가 팍 갑자기 마지막 돌아서 무릎 한번 이렇게 부딪힌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뭐 문제가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는 허용 중량이란 게 있어서 뭐 1,500kg, 1,800kg까지 딱 그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수라던가 배터리 같은 양을 무한정으로 늘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막 모터홈처럼 막 1000A, 뭐 1200A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고, 보통 한 400에서 600A 정도 많이 하면 그렇게 하시고, 청수 같은 경우도 한 50L에서 한 100L 정도, 100L 정도 청수 달려있는 카라반도 없죠. 그리고 카라반 같은 경우는 청수를 주입해 놓고 달리기 수가 없고, 왜냐면은 보통 이제 후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전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청수를 넣고 달리기가 카라반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전부 다 아쿠아롤로 도착한 다음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카라반에 채워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장점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 단점으로 좀 돌아오는 건 뭐냐면, 주변을 정박을 해놓고 주변을 보고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거리 같은 경우에 주변은 돌아오기가 뭐 여기 잠깐 마트 갔다 오고 잠깐 주변에 시장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정박지에서 한 15km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거기 보고 다시 돌아올 때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가는데 3, 40분, 오는데 한 20분, 30분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좀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때 이제 모torhome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가자 하고 떠나는, 코스별로 이동하는 약간 그런 여행이 됐는데, 카라반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뭐 이제 복귀하는 도중에 맛집이라던가 이런 데 음식점을 좀 가려고 하더라도 요 뒤에 달려있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어떤 식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그 카라반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캠핑카에 대한 이제 장단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캠핑카는 이제 좀 써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캠핑카는 견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카라반의 단점이 캠핑카의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카라반의 장점이 캠핑카의 단점이 되는 약간 크로스되는 오묘한 그 구간이 있는데, 일단 캠핑카는 당연히 뭐 뒤에 달고 다니는 게 없으니까 견인 스트레스 없죠. 그리고 주행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요. 뭐 이제 차에 따라서 약간의 주행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토나 본고 타시는 분들은 한 90km 이상을 주행을 하면 차가 너무 휘청휘청거리고 무섭다 그래가지고 주행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고속도로에서 포토 캠핑카 뒤에 따라가 보면은 진짜 무슨 한 유치원생이 고등학생 가방 메고 막 엄청 무리하게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뒤에서 좀 받게 되더라고요. 휘청휘청거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솔라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110km까지 있는데 110km까지 내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뭐 100km에서 110km 정도 잘 다니고 있고요. 차가 높아가지고 횡풍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가끔 가다씩 받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주행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도 짧아가지고 유턴하는 데 편하고, 차가 커가지고 처음에 운전할 때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 사이드 미러 하나로만 어차피 차가 다 끝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별 부담이 없고, 과속방지턱 나오거나 이런 걸 때도 굉장히 조금 속도를 줄이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카라반만큼 과속방지턱 나왔을 때 그 심장 쫄깃함은 없다, 이런 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카라반의 단점이었던 출발 전에 아우트리거 올리고 아우터리거 내리고 연결고리하고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이동도 편하고, 출발하기 전에 뭐 청소를 미리 이제 다 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카, 모터홈 이런 것들은 이제 여행하면서 즐기기에 만들어진 용도로 좀 맞기 때문에 박물관, 그 다음에 어디 여행지 이런 데를 이동 하면서 그 여행을 즐기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카라반 오너분들도 그렇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그 종건이하고 여행을 다녔던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 캠핑카 모터홈은 진짜 여행하면서 이렇게 잠자면서 돌기에는 가장 좋은 구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캠핑카 안에 화장실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가다가 엄청 종건이 심하렸거나 이런 경우는 화장실 이용하기도 편하고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좀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그래도 조금 많이 제약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카라반에 비해서는 캠핑카는 이동에 대한 장점은 많이 올라가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조금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캠핑카 같은 경우는 카라반에 비해서 이제 물부자, 전기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 차도 청수가 200L고 배터리 같은 거는 800A가 들어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더 증설해 가지고 뭐 1000A, 1200A까지도 증설을 하기 때문에 진짜 뭐 배터리 용량도 여유 있고요. 그 물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카라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 알터를 통해서 충전이 되는 이 주행 충전기 양이 뭐 많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금방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자동차는 60A의 주행 충전기가 달려 있는데 100A 정도까지를 업그레이드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캠핑카는 주로 이동하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동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충전량으로 바로 인산철 충전할 수 있어서 그런 메커니즘이 물리기 때문에 조금 더 전기에 대해서 전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말했는데 장점이 이동에 관련된 거하고 편하게 이동하는 거 말고는 별로 장점이 없네. 이제 캠핑카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단점은 좀 많아. 이제 캠핑카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큰 거는 이 캠핑카를 사면 데일리카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쓰고 있던 이제 일본의 모모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지 못하고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캠핑카를 작년 12월에 샀거든요. 작년 12월에 28,000km에 샀는데 지금 45,000km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9월, 지금 10월이 돼가고 있는데 얘는 벌써 17,000km를 타고 있는데, 집에서 데일리카로 쓰고 있는 렉서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3,000km 정도밖에 안 탔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죠. 집에 있는 데일리카가 정말 좋은 차다, 1년에 주행도 얼마 안 나는데 감가를 계속 맞아가는 이런 속쓰림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이 차 보험료, 그 차 보험료, 이 차 세금, 그 차 세금 같이 내는 그런 단점이 생기겠죠. 근데 가끔 이런 B타입 캠핑카 같은 경우는 데일리카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 조금 이제 지방에서 이걸 타고 그냥 회사 출근하시고 일할 때 이걸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거의 이제 극소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캠핑카 쓰시는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얘는 주중 내내 세워져 있고 주말만 쓰고, 데일리카도 주중에 쓰고 그러면 다행인데, 저같이 이제 서울 사는 분들은 데일리카도 거의 주중에도 안 쓰잖아요. 진짜 집에 있는 자동차 한 대는 거의 그냥 세워져만 있습니다. 가끔 마트 갈 때 한 번씩 탄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홈 같은 경우는 어닝에다가 어닝룸을 달기도 하지만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시 다 걷고 어닝도 접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모터홈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별도의 쉘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게 뭐 육각 쉘터를 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비바덤 쉘터, 그러니까 수납 때문에 비바덤 쉘터를 쓰긴 하는데, 그런 이제 별도의 쉘터를 쳐놓고 이제 이동을 하거나 하는데, 주변에 간단한 이동을 하게 해도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요거 정박해 놓은 상태에서 주변을 보고 여행을 하고 올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카라반이라던가 폴링 트레일러처럼 앞에 있는 견인차보다는 체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돌아다니는데 약간의 제약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좀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터홈의 가장 큰 단점, 공간이 좀 좁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공간이 많이 좁아요. 왜냐면은 카라반 길이는 당연히 이제 뒤로 달고 다니면서 큰 길이의 제약이 없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제가 B타입 캠핑카 그 중에서도 가장 크다는 솔라티를 쓰고 있지만, 얘는 실내 길이가 한 4.2m 정도, 가용 공간이 이 운전석을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4.34m 정도밖에 안 되고요. 4.2m 정도만 거의 가용 공간인 거고, 축 연장이 된 모터홈, 그러니까 포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넓긴 합니다. 그리고 미연장차도 조금 어느 정도 공간이 넓긴 한데, 그래도 카라반에 비해서 조금 공간은 많이 부족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어떤 공간에 대한 좀 단점은 캠핑카가 조금 더 카라반에 비해서 작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얘도 결국은 자동차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소모품 관리, 유지 관리 비용도 제법 들어가는 편이에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갈아줘야 되지, 디스크 패드, 타이어 이런 거 갈아줘야 되잖아요. 카라반은 타이어 한 짝만, 바퀴 두 개 달렸는데, 제 요 솔라티 캠핑카는 얼마 전에 제가 타이어 4개 다 갈았는데 타이어 한 짝에 28만 원인가 28만 8천 원 주고 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금액이 꽤 되죠. 엔진 오일 갈고, 타이어 갈고, 미션 오일 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 관리가 좀 있어야 되고, 수리가 고장이 났을 때도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가 똑같이 들어간다, 이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행할 때 단점이 이제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감가라는 게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이 자동차가 결국 이 캠핑카도 자동차다 보니까 감가비가 발생합니다. 아이고, 정곤이 왔네. 아빠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캠핑카와 카라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써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캠퍼인가 아니면 내가 트래블러인가,
약간 초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카라반이라든가 유저가 있고 캠핑카 유저가 있는데 얘가 무조건 더 상위 개념이다, 얘가 무조건 하위 개념이다 라기보다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더 정박해 가지고 밖에서 요리도 많이 해 먹고 뭐도 하고 뭐 고기도 먹고 막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어. 좀 캠핑의 스타일을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싶으면 카라반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고요. 나는 그 뭐 밖에 나가 가지고 막 뭐 해 먹고 이런 거보다는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고 주변에 가 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 먹기도 하고 식당 좀 들리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자동차 타고 여행하면서 아무 데서나 쉴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초점이 맞아져 있으면 이제 캠핑카가 맞아요. 왜냐면 카라반 같은 경우는 노지 캠핑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디에다가 정박을 할 건가에 대한 카라반을 주차할 곳을 미리 찾아두고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캠핑카는 사실 노지 캠핑을 출정을 할 때 알아보고 가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이번 주는 노지 캠핑이다 생각을 하면 그냥 어디 이렇게 큰 여행지 다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잠은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뭐 대신 뭐 이 잠자는 곳이 앞에가 뷰가 엄청 좋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하고 피곤한 몸을 차에서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캠핑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구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주차 공간에 대한 해결이거든요. 카라반 같은 경우는 주차를 알아볼 때 내가 세울 수 있는 곳에 대한 이제 정확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캠핑카도 똑같아요. 주차 공간이 아파트에 세울 수도 있긴 하지만 아파트에 못 세우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카라반이든 캠핑카든 주차를 확실하게 해결한 다음에 구매하시면 나중에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캠핑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나은 이유는 이 자동차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 좀 받아줘요. 뭐 심지어 1주차를 하면서 세울 수도 있기도 하고 공영주차장에 대기를 걸어 놓으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는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카라반은 공영주차장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만약에 못 세우게 된다. 저같이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카라반을 세울 수 없다. 그러면 경기도 외곽에 카라반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출정할 때 카라반 거기까지 가가지고 달고 출발하고 오는 길에 거기다 세워놓고 여기로 다시 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뭐 당연히 아파트에서 해결이 되면 카라반은 더할 나위 없겠죠. 캠핑카도 똑같고요. 캠핑카나 카라반을 사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아. 아지트가 생긴다.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아빠들 같은 경우에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죠. 나 혼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고 그냥 쉴 수 있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이, 그 폴딩 트레일러 시절은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폴딩 트레일러는 다 폴딩이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데 얘는 바로 집 옆에 주차장에 세우고 있잖아요. 내가 좀 오늘 뭔가 이런 날이다. 그냥 차에 와가지고 저녁에 여기서 TV를 보던가 드라마 보던가 좀 쉬다가 혼자서 여유를 편하게 여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노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엉조님도 여기 캠핑카로 동네 친구들 많이 불러가지고 여기서 많이 놀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캠핑카나 카라반 같은 경우는 잘 쓰는 분들은 진짜 잘 쓸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2번만 간다고 생각을 하면 요 한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카라반 캠핑카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이런 조금 고민이 생길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캠핑이 마냥 좋고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캠핑카나 카라반 구매하실 때는 꼭 신중히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카라반과 캠핑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주중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일요일 5시 업로드 영상은 거의 대부분 저희 이제 캠핑을 갔던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이 올라갈 거고, 수요일 5시에 올라가는 이런 주중 영상은 캠핑카나 카라반 이야기, 캠핑카 이야기, 캠핑카 옵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캠핑장 리뷰, 아니면 장비 리뷰, 뭐 이런 짤막짤막한 것들을 주중에 올릴 예정이에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만 구독자 10,000명 될 때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영상을 한번 올려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개씩 달려보는 강행군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고, 저도 몰랐는데 슈퍼땡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저에게 후원해주는 약간 그런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살포시 활성화했으니까, 네, 진짜 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 구시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순 없지만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위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 누르는 부분에 땡스 라는 그런 기능의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건이하고 공조님은 잠깐 들어왔다가 피자 사러 갔고요. 피자 사오면 캠핑카에서 저녁 먹고 저희는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캠핑카 카라반이 있으면 집 대용으로 아지트처럼 쓸 수 있기는 정말 최고예요. 최고예요.